아주 옛날 이야기네. 거의 30년은 더 된 이야기야. 내가 6살 때 청주에서 살 적인데 동네에 무심천이라는 강가가 있었어.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무심천에 빠졌다나 봐. 그 당시 비가 좀 내려서 물이 불어있던 터라 한참을 떠내려갔대.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누나가 구해줬다고. 유속이 빠른 편은 아니어서 여자 혼자서도 구할 정도였나 봐. 아무튼 그 이후로 자주 꿈을 꾸게 되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꿈들인데 아주 칠흑 같은 곳에서 하얀 손들이 촉수처럼 내 몸을 붙잡는 기분 나쁜 꿈이었지. 어릴 때라 그랬나? 악몽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거의 매일 꾸다시피 하니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렇게 시간은 꽤 지났고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 부모님은 돈을 벌러 청주에서 하던 일을 접고 상경을 하셨을 때라 나는 할머니와 함께 청주 집에서 살게 되었었지. 집에서도 막둥이라 할머니는 나를 매우 아끼셨고 나도 할머니를 좋아해 매일 따라다녔어. 사실 내가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다니지는 못했거든. 기껏해야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뒹굴거리거나 자거나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이었을 거야. 불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 딱히 할 건 없고 불장난이나 했던 거지. 한참을 지푸랑이랑 나무를 태우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두운 아궁이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기어나오더라. 벌레인 줄 알았는데 그 무언가를 본 적이 있어. 맞아, 그 꿈에서 본 촉수처럼 긴 하얀 손. 그런데 꿈이랑은 좀 다르더라. 꿈처럼 흐릿한 게 아니었어. 적어도 꿈은 아닌 거겠지. 길고 가는 손은 빠르게 튀어와 내 발 앞에 흙을 긁어댔어. 길고 두꺼운 시꺼멓게 때가 낀 손톱이 바닥을 긁고 있었지. 나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찍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아궁이 안쪽을 보게 되었는데 어두운 구석 먼발치에 새빨간 눈이 보였어.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 하얀 팔은 천천히 다시 아궁이 안으로 들어갔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 아가? 우리 이쁜 아가, 이리 오렴. 마치 자신의 아이를 불러대는 것처럼 다정한 말투와 목소리였어. 하지만 아궁이 속 보이는 기이한 눈과 얼굴, 말을 할 때마다 보이는 입속의 시커먼 어둠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았고 나를 충분히 겁먹게 했지. 엄마한테 오렴. 어서. 두 팔이 나에게 다가오며 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왜일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아궁이 쪽으로 기울었나 봐. 어디? 이것이 어디? 갑자기 내 앞에 뭔가 훅 지나가면서 할머니의 외침이 들렸어. 한 손에 장작을 들고는 나를 향해 뻗는 손을 계속 내리치고 계시더라. 그리고 내 팔을 잡고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어. 그리고는 어떤 방으로 나를 끌고 가셨는데 처음 들어간 방이었어. 우리 집에 이런 방이 있었나? 노란 부적이 잔뜩 붙어있는 작은 방이었지. 나는 놀란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가, 내 사랑스러운 아가, 우리 아가를 누가 데려갔니? 그리고 귀가 시릴 정도로 손톱으로 뭔가를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도저히 방에서 나가기 무서워졌어. 그렇게 얼마나 흘렀나. 그 목소리와 손톱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무서움에 벌벌 떨게 되더라. 날은 벌써 어두워진 것 같고 밭일에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못 오시더라고. 할머니가 앞에서 우두커니 지키고 계셨거든. 그 목소리와 손톱 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무섭다 지친 난 결국 잠에 들었지 뭐. 그리곤 아침 딱이 울고 겨우 방문이 열렸어.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어.
색동옷을 입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한 무서운 표정의 아줌마가 한 손엔 작두칼을 들고 있었고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틱틱 반말을 하더라. 40, 50대 정도 돼 보였는데 칠순이 넘은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 나한테 뭔가 잡것들이 붙어서 뭘 쏙 빼먹고 있다고. 왜 저 지경이 되도록 방에 두었냐고 말이야. 아줌마는 작두칼을 들어 대들보에 꼽아버리더니 일단 잡것들부터 떼어내고 저 빌어먹을 것을 집어넣어야지. 어디 뒤진 년이 산새끼를 잡아가려는 게야? 하고 크게 소리치더라. 그런데 아줌마가 가까이 올 때마다 점점 정신이 맑아졌어. 그래서였나? 그 아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 어제와는 다르게 더 울부짖는 목소리로. 돌려줘. 돌려줘. 내 아이야. 내 아이를 돌려줘. 바닥을 긁는 소리도 함께 빨라지기 시작했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였어. 아줌마는 내 등에서 뭔가를 떼어내는 듯 보였어. 신기하게도 뭔가 떼어낼 때마다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줌마는 계속 소리치며 떼어난 뭔가를 보자기에 넣더니 부적을 붙이고 마당에서 태워버리더라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향했어. 내가 말했지. 부엌에 어린 사는 놈들 못 들어가게 단속하라고. 아주 악독한 것이 물귀신이 잔뜩 붙은 애새끼가 들어오니 저리 욕심이 생긴 거 아니야. 할머니께 소리치더니 나를 아궁이 앞에 앉혔어. 그리곤 내 눈엔 보였어. 새빨간 눈으로 나를 보며 우리 아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 하며 손을 뻗으려는 그것이. 아줌마는 작두칼로 그 손을 내려 찍더라. 그리고 그것은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댔어. 팔이 쑥 들어가 씩씩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귀신을 아줌마는 내려다보더니 두 개의 잘린 팔을 작은 관에다가 넣고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금줄로 동여맸지. 부적이 안 떨어지게 잘 둬 하며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곤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더라. 그렇게 공포스럽던 시골에서의 날들이 지나갔어. 뭐 그 뒤로 부엌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지. 그렇게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집은 허물어졌지. 예쁜 양옥집이 들어섰고 아궁이도 없고 귀신도 없었지. 그렇게 나 혼자 이 무서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밤마다 찾아와 뒤에서 날 천천히 끌어안는 그것이 보이더라. 우리 아기. 엄마가 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랑 가자. 그것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 목을 조르려고 하더라. 하지만 손이 잘린 채라 목을 조르진 못해. 어제도 지금도 그것은 밤마다 계속 나를 찾아오고 있어. 너덜거리는 하얀 소복에 새하얀 몸뚱아리, 뱀처럼 긴 목, 나를 자신의 아이라 부르며 잘려나간 팔로 나를 불러대는 목소리. 그런데 오늘 그것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년이 죽었으니 이제 엄마 팔만 꺼내면 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가. 혹시 2013년 11월에 돌아가신 무속인을 알고 있다면 꼭 제보 부탁해. 또 그것의 말이 바뀌었어. 줄은 거의 다 풀렸어. 이제 이 종이만 떼어내면 돼. 라고.